존경하는 이종희 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양산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2023년 1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21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고령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사회는 비단 노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고용,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 환경을 진단하고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모든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며 지역별 노인 인구 변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양산시의 노인 인구 변화율이 큰 상위 10개 시 군군 중 7위에 올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양산시의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분석한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증가 배율을 계산하면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약 2.63배 빠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나동현 시장님께서는 2017년 초고령 사회의 적극적인 준비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국제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셨습니다. 당시 나동현 시장님은 무엇보다 고령 친화도시는 노인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살기 편한 도시를 목표로 하여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은 정책 추진 및 이미 가입된 WHO 건강도시와 항노화 사업과도 연계하도록 하려는 필연적 추진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친화도시 양산을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양산을 고령 친화적이고 노인 복지가 잘 보장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각종 지원사업,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1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양산시에 국제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2017년 시장님께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하셨기에 재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입 인증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정보 공유와 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함께 세대 통합 정책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 정책을 매년 답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보다 국제 공인기구의 인정과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양산시에서는 고령사회에 잘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방안을 찾기 위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을 목적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사회적 참여가 자유로운 지역 환경 조성 계획, 고령 친화도 진단, 양산시 가이드라인 개발, 실행 과제 수립 등 지역 문화, 환경, 건강 등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양산시가 시행 중인 노인 관련 사업 중 건강과 돌봄, 경제적 자립, 지역 개발과 주거, 안전과 보호, 교통, 사회 참여 활동, 세대 간 소통, 정보 제공 등의 WHO 8대 영역 사업 계획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와 신규 사업으로 노인 관련 사업 확장성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 영역 결과를 종합해 분야별 세부 정책을 세우고 국제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 인정을 받아 양산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도록 보훈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국제 고령화 도시 네트워크 가입 재추진에 대한 의견,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연구 영역을 통한 양산시 대응 전략 수립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활동형 환경 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 서비스형 신노년 세대의 경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 지원 및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령사회가 가져올 문제는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오신 어르신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살기 편한 도시,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동현 시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산시 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에 거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서 또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등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우리 시정에 대한 열정과 또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늘 이렇게 상생을 하고 또 협력을 함께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또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더 충실하게 해나가겠다는 이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기 의원께서 먼저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양산시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6%를 차지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국 평균이 18%인데 물론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또 그보다도 좀 높은 19% 정도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래 봤을 때 우리 시가 노령화가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봐지고 이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더욱더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담아서 또 그리고 타 지자체라든지 또 외국의 경우까지도 함께 잘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의 가입을 재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2017년도에 제가 정기에 있을 때도 이 건이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그 당시 우리가 추진을 하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25년경에는 2025년을 넘어서게 되면 20%를 넘어서게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준비와 실효성이 있는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변화된 노인 인구 구조와 또 사회 환경에 대해서 적합한 노인 복지 정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또 실효성 있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도시를 정기에 우리 시가 가입을 해서 그동안에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도 하기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의원들께서도 함께 참여를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실효성은 사실 국제 어떤 기구라든지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해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약간 별개로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국제 고령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때는 실효성을 꼭 감안한, 즉 선언적인 의미로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데서 정보와 또 활동을 해나갈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감안한 이런 쪽에서 연구 용역이 뒷받침이 되면서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숙기 의원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들도 또 의회에서도 같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시고 해서 실효성이 담보된 그러한 가입이 우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우리 시에 맞는 추진 전략과 그리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이러한 연구 용역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 활동형 단순 일자리 비중을 축소하고 고령층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형 일자리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 정화 등 단순 일자리 사업인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원래 2,999개의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래 봤을 때 작년도에 우리가 3,314명보다는 약 한 10% 정도가 감소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즉 지역사회 돌봄 또 안전 관련한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작년 대비 22% 증가한, 원래는 10개 사업 분야에 460명이 원래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일자리인 시장형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11개 분야에 224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그 양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954개 분야에 2235명의 노인이 취업 알선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업체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30% 증가된 519명이 이게 매년 한 400여 명, 이렇게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까지, 이게 2017년도에 만들어져서 제가 정기에 있을 때 우리 양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519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간 일자리형 쪽으로
또 시장형 쪽으로 계속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것 또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펼쳐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익 활동형 일자리를 단계적으로는 축소하고 민간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나동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김숙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숙기 의원님 발언에 나오시고 나동현 시장님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질의한 양산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및 양산시 인구의 노령화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검토 의견 제시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고령 친화 도시는 도시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고령 친화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가 조성된 도시로 궁극적으로는 노인을 포함해 모든 세대의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현황 진단을 통한 증거 기반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설문조사 방식으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예산과 인력 투입 등으로 매년 시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응답자의 편견 오류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세계보건기구 등이 제안하는 정량적 고령사회 대응 현황 진단 방식을 도입하고 통계 자료 활용, 고령 친화 지표를 적용하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제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약 40여 개 지자체에서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고 인증 및 재인증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령 친화 도시 인증 여부가 실제 노인 정책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노인 예산 편성 내용을 참고하여 가입 여부에 따라 예산의 편성 차이가 없다 하면은 시장님의 말씀대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은 추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위 연령과 평균 수명이 계속 높아지면서 초래되는 인구 구조 변화 등 양산시에서의 노인 일자리 정책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양산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노령 그 인구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령 인구로 그러니까 분류가 되면서 들어오니까 알다시피 이제 사회적인 사회학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53년 정도 출생에서부터 한 63년 사이 이 세대가 인구 분포가 제일 넓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보니까 지금 향후 앞으로 한 5, 6년 사이가 아마 고령화로 가는 이 프로테지가 인구 분포가 제일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으로 분류하는 문제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너무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다가 보니까 노인의 이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숫자의 프로테지가 너무 우리가 이 프로테지가 늘어나니까 더 이 어떤 비중 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는 너무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양산은 그 젊은 도시로서 그 이미지가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나 있는 우리 양산시의 평균 연령은 물론 올해 센서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약 한 38, 9% 정도를
제가 추계를 이래 해봤을 진데는 양산이 굉장히 젊은 도시로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것에 너무 노령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우리 도시 이미지에도 사실은 별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는 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노인 정책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선언적인 것으로서 노령, 우리 고령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꼭 또 우리 도시 이미지와도 같이 우리가 연결을 시켜봤을 때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서 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우리 고령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 고령층의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2017년도에 일자리 우리 노인 일자리 그 센터도 만들고 한 의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실질적인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진단을 하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매칭시켜 나가는 결국 아까 이제 본 질문에서도 나왔던 그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공공적 일자리는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뭐 공공형 일자리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또 이 부분을 나누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책 사업으로 펼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과연 나와서 뭐를 하며 얼마만큼 이 어떤 경제의 발전에 또 내지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일자리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를 봤을 때는 회의적인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책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부분은 또 그거대로 하고 또 노인들이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 이것을 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펼쳐야 될 시정에서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우리 노인분들이 시장형 이런 쪽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 나가는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 구인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가 보니까 또 쉽사리 또 잘 쓰지를 못하고 또 이 특히 또 중대재해법이 이게 또 발효되고 나서는 우리 기업인들 만나보면은 내 노인들 좀 써서 좀 가는 거로 해보자라고 획기적인 제안도 해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이런 우려들도 또 사실 담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적인 장치를 뭐 우리 행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를 일정 부분 보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더 우리가 혁신적으로 어떤 접근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책에서 실질적인 우리 노인 우리 고령사회로 가는데 노인 정책에 담아야 될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그 지역에서도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앉아서 쉬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참여형 일자리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민원들을 제기된 거에 대해서 시민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산시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공공 일자리가 사실은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인 게 사실 이게 상당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게 주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국가 정책에도 담겨 있는 부분이고 노인들이 그냥 집에서 무료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또 수입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한 달에 그래도 한 30만 원대 정도의 수입이 이렇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도 활동비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여름에 노인들이 이제 건강 아무래도 이제 노인의 그 건강이
햇빛에 장시가 노출돼 있을 때의 그런 어떤 위험, 또 길에서 공공용 일자리들이 쓰레기 줍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뭐 길가에 뭐 어떤 차량에 대한 안전에서 좀 얘가 위험이 노출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얘가 대기 듣고 일할 때는 물론 또 피할 때는 피하고 일합니다만은 좀 그늘에서 일정 시간에 대해서 쉬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 노인들의 그 어떤 안전 문제하고도 얘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별로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시킬 필요는 있다. 우리 공공용 일자리의 이 어떤 필요성이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그건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도 담아두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뭐 홍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적절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 읍면동에 활용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도 이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우리 공공용 일자리에 대한 그 불가피성,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아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경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각 읍면동에는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자리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베이비붐 세대를 잠시 언급하셨는데, 현재 이제 베이비붐 세대 가장 주력 세대가 58년 개띠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65세가 됨으로 해서 많은 이제 복지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양산시에서도 이제 그런 대비를 아마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꽤 높게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 공공의 일자리 참여형 일자리 대부분이 시니어 클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 클럽은 지역 사회에서 이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 활동을 만들어가는 이제 기관인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니어 클럽에 충분한 지원 체계가 확립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향후 시니어 클럽 확장성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가야 할 방향과 중장기적인 정책 지향점으로 볼 때 저희 시니어 클럽 확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대한 확장성이 사실 이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그 노인복지법에서 우리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또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안내서에 의하면은 시니어 클럽의 역할은 시장형, 민간형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협의의 그런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클럽의 그 확장성과 중장기적인 정책을 정책 지향점에서 논의하는 데는 이 사실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좀 확립하는 것이 이제 뒷받침하는데, 그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지만 만약 이에 대한 정책 제한이 있다면은 이에 대한 정책 일자리 전문가를 좀 이렇게 채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어떤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서 가야 될 필요는 있겠고, 그게 시니어 클럽에 물론 근무하고 있는 그 분들이 그렇다고 뭐 전혀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검토할 이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 만큼의 그게 이제 좀 어떤 협의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제 직원 대다수가 사회복지사로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거 외에 좀 전문가로 좀 구성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떤 시니어 클럽을 활용하는 데는 그런 이제 인식의 전환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망의 연결권에도 이걸 좀 네트워크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자리 네트워크 간 좀 연결을 시킴으로 해서 적극적인 민간형 일자리 발굴을 해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형 일자리 건인데 그 사회 서비스형 또 시장형에 국한되지 않고 일자리의 범주를 좀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우리 시에서도 뭐 한계는 있겠지만은 그 시니어 클럽의 확장성과 또 중장기적인 정책을 위해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관리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 외에 네. 기타 자치단체들하고 협력체제를 좀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본 의원이 이제 얘기한 부분은 이제 시니어 클럽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설, 환경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의원의 제시한 방향이고요. 그리고 점차 그 시니어 클럽을 이용하는 노인 시니어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베이붐 세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 차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이 있지만은 시간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럼 꿈꾸는 우리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제가 시장님 은퇴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장님께서 은퇴 이후에 우리 양산시가 이렇게 그 고령 친화 도시 내가 은퇴 후에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혹시 생각해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벌써 이야기. 네. 그걸 아니라니까. 네. 글쎄, 뭐 이 활동 지금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사회적인 어떤 그 구조가 지금은 상당 부분 어떤 시대의 변화가 흘러가면서 물론 뭐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뭐 그 식품의 뭐 어떤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의료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뭐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는 뭐 그렇더라도 하여간 많이 인프레가 돼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또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직장들도 한갑 뭐 이래 되면은 뭐 직장을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 그로부터 약 한 20년 정도는 나와서 20년 정도는 다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에서든지 간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나도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 출신들은 그나 행정동호회라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포괄 조직처럼 지금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나오고 있는 뭐 거의 지금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 출신 그들이 무슨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직장에 지금 있다가 나온 분들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일자리하고 연관시켜서 그랬는데 똑같은 그런 개념에서 누구든지 간에 활동할 수 있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연결을 잘 시켜 나가서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뭐 단체가 돼 있으면은 잔체가 되던 이런 쪽에 나가서 자기의 어떤 경험을 그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뭔가 이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일의 전문가들 하다못해 뭐 비근한 예를 좀 듭니다만은 내가 우리 기업인들 보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선반 같은 거 뭐 이런 거 돌리고 전문직을 어떤 하는 엔지니어들 현장직에서 근무해도 내 우리 공직자들도 그만두고 나 그냥 집에 있지 마라. 있지 말고 나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일자리들 좀 찾아가지고 해보고 그냥 무리하게 시간이나 보내려고 하고 연금 받아물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은 이제 구조가 사회적인 구조도 그렇게 돼가 있고 일자리 부족한 곳에 가가 할 수 있는 걸 또 찾아보면 충분히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커 나가면서
우리 시를 알리는 지금 좀 대폭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조금 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앞으로 이제 관광도시로 가야 되고 양산을 많이 알려야 되고 이랬는데 우리 공직자 출신들 중에서 문화예술사 형태로 양산시를 알리는 그런 요원으로 좀 대폭적으로 좀 쓰려고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절차도 일부 있는데 오늘 뭐 어떤 속에 품고 있었던 조그마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 식도 시정을 많이 알고 많이 양산시에 대해서 많이 이런 사람들은 양산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요원으로도 쓰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지금 이 이제 그 무슨 법입니까? 우리 공직자 출신들이 한 기간 동안에 이해충돌법 이런 거에 좀 연관되어 있는 법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질문을 이어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회사 같은데도 지금 우리 전문직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 우리 시에대로 압박순환으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나는 그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용납 안 하고 이러는데 그걸 그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직종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회사한테도 역할을 해주면 그 회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우리 지역 발전과 사회 발전과 우리 공익을 뿐만이 아니고 사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나는 에헴 하는 거는 진짜 꼰대밖에 안 되는 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도 내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면 내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다. 네. 그러는 거로 답변해. 감사합니다. 네. 좀 건방질 수 있지만 제가 꿈꾸는 이제 고령 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건강이 허락되면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취미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을 즐기고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는 또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바탕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 5분 자유반을 통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이 적적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랠 곳이 사라진다면 노인들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정신적으로 고립감이 커져 우울증, 치매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소규모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가를 무료하게 보내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단순하게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돌봄을 주는 주체자이자 적극적으로 놀고 즐기는 주체로 변화되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숙기 의원님, 나동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